그다음에 협동학습 수업 디자인 측면은 오늘 다루기가 힘들고요. 요거는 다음번에 수업 디자인을 할 때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구조학습에 대해서 좀 설명을 어디 갔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는 네, 처음 보신 분 계실까요? 협동구조학습이라 해서 요런 거 제가 추천드렸던 뭐죠? 살아있는 협동학습 이상우 선생님이 쓰신 그 책을 보면 뒤에 협동구조학습 40선이라고 있어요. 40개. 그럼 제가 지금 저거 보시면 40개가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돌아가며 말하기 1개, 돌아가며 쓰기 1개, 돌아가며 읽기 1개 이렇게 보면 저도 한 20개 정도는 넘을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 저도 40개까지는 안 써요. 쓰지도 못하고 못 써요. 근데 제가 쓰려고 좀 노력을 해봤고 수업에 평상시에 디자인을 해보고 그 결과 요건 이제 입에 붙어가지고 안 보고도 이제 수업 평상시 운영하거나 수업 디자인할 때 이제 사용하는 용어들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 공유할 때 쓸 수 있는 구조학습, 배움을 점검할 때 쓸 수 있는 구조학습, 아이디어를 발산할 때 쓰는 거, 의사결정할 때 쓰는 거 이런 식으로 좀 구조학습을 40가지 중에 좀 제가 자주 쓰고 싶은 것만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이건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저도 이제 이것만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꼭 그 책 사셔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 그 40선, 40가지 협동 구조학습을 좀 각각의 선생님들의 수업 디자인 하실 때 좀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보시기만 해도 이게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돌아가며 말하기 쓰기 읽기 이거는 뭔지 아시잖아요. 보면 수업 상황에서 이게 연출이 되죠. 돌려가며 쓰기는 뭐죠? 아, 이거 질문하면 안 되는 연수죠? 죄송합니다. 자료를 헷갈리고 이제 책을 그래가지고. 활동지나 이런 것들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 복습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건데 돌려가면서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쓰기 읽기 이런 부분들 이런 거. 그다음 번갈아 가며 하는 것은 짝 활동이에요. 어깨짝으로 이제 앉았을 때 어깨짝끼리 보통 수학 수업이랄지 저학년 수업에서 많이 쓰이는 게 번갈아 하죠. 그런데 이제 고학년에서도 4명의 협동을 먼저 지도하시기 전에 2명의 협동을 지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가지고 또래교사 이런 또래 가르치기 이런 것들을 훈련을 많이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저도 번갈아 가면서 하는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동시다발 쓰기 읽기 이런 거는 저랑 같이 활동하셔서 아시잖아요. 다 같이 쉬지 않고 하는 거. 네. 그럼 이제 동시다발 읽기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모든별로 지도하는 걸 수도 있어요. 모든별로 자기들 그 맡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시다발 읽기 그냥 각자 모든별로 알아서 이제 동시다발 읽기로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걸 지금 앞에 기본 구조학습 몇 개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 기본 구조학습 먼저 선생님들 입에 완전히 붙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2명, 3명, 4명이 앉아있을 때 이 아이들이 한 놈도 쉬지 않고 협동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구조, 즉 아이들의 어떤 움직임을 운영하는, 활동을 운영하는, 그래서 저는 이 협동 구조학습을 아이들 참여형 그 수업 활동, 참여형 활동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운영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뭐 보석 맵이 됐든 마인드 맵이 됐든 뭐 어떤 기본 활동이 있다고 했을 때 활동지 그냥 뭐 활동지 하나를 주더라도 그냥 개인이 혼자 풀기에 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걸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서로 점검하게 하거나 협력하게 하거나 아이디어를 얻게 하거나 검토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기본 구조학습을 꼭 곁들여 가지고 수업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다양한 구조학습을 좀 선생님들이 융합해서 한 가지의 활동에 하나의 협동학습이 들어가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걸 오랫동안 쌓아 나가시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피드백 차원으로 협동구조학습이 쓰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1모듬하고 2모듬이 제대로 지금 못해요. 그러면 저희가 피드백 상황에서 3, 4, 5, 6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 2모둠만 조금 약간 뭔가 서로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결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1모둠, 2모둠만 둘가고 둘남기로 합쳐버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 3, 4, 5, 6은 자기들이 하던 대로 그 안에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들 학급에 여러 개의 모둠이 있을 것인데 제가 개인과 모둠의 학습 속도차를 달리 인정하고 그걸 존중하는 방식의 수업을 운영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 구조학습만 달리 주더라도 그 모둠마다 다른 걸 시킬 수 있는 거죠. 피드백이 필요한 아이들끼리는 서로 간에 어떤 갤러리 워크를 좀 짧게 만든 둘가고 둘남기 구조를 적용한달지 아니면 다른 모둠끼리는 그냥 자기 개인 모둠 활동으로 시킬 때 모둠 안에서 서로 돌려가며 읽고 피드백 주기 뭐 이런 거 활동을 시킨달지 그 기본 구조학습을 다양하게 결합하셔가지고 모둠별로 달리 좀 적용을 하시는 훈련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시작은 모든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생님들이 처음 수업 활동을 디자인하실 때 이 A라는 활동을 이 소문자 A, 그러니까 동시다발 쓰기로 진행을 해야지. A라는 활동을 동시다발 쓰기로 했다가 짝 점검을 시켰다가 얼굴짝이랑 이렇게 바꿔가지고 좀 피드백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디자인하신 어떤 그런 기본 구조학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가 보면 아이들마다 속도 차이랄지 능력 차이, 결과물에 이런 차이가 보였을 때 이 기본 구조학습을 조금만 적용을 하면 다양한 피드백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피드백이라는 것은 교사가 주는 피드백을 넘어서서 아이들 간의 또래 간에 소통하고 협업하는 피드백이 되게 유효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결국 비계잖아요. 아이들만의 어떤 비슷한 그 발달 수준에 있는 아이들끼리 주는 피드백이 좋으니까. 제가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기본 구조학습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잠깐만요. 이 질문이 하나 있었네요. 경청 수업 한 거 블로그에 있습니다. 옛날 기록이라서. 기본 구조학습 오늘은 여기 이것만 소개해드리고 그 뒤로는 안 넘어갈 거예요. 어차피 선생님들이 직접 공부하시고 써보셔야 되는 거지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이렇게 요것만 보여드려도 아실 것 같은데 선생님들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둠별로 모둠 1번 저희 반에는 좌표가 있다 그랬죠? 모둠 자리마다 모둠별 1번이 다 일어서서 1번들이 돌아가면서 또는 모둠 안에서 1모둠이 일어나서 번호 순으로 라고 하면 1모둠 안에서 1번, 입금이 2번 이렇게 자리가 있기 때문에 1, 2, 3, 4 순으로 또는 반 역순으로 또는 모둠 간에 모둠별 발표를 할 때도 6모둠부터 번호 순으로 6, 5, 4, 3, 2, 1, 1, 2, 3, 4, 5, 6 모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소통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3단계 인터뷰 이런 것도 기본 활동이에요. 4명이 앉아있으면 모둠 활동할 때 어깨짝, 얼굴짝, 대각선짝 뭐 이런 것들이 되기도 하고 두 가지 버전인데 원래 3단계 인터뷰는 이거예요. 어깨짝 인터뷰하고 얼굴짝 인터뷰하고 인터뷰한 결과를 공유하는 이게 이제 3단계 인터뷰인데 때에 따라서는 대각선까지 활동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뭐 이런 부분 간단한 거지만 이런 기본적인 구조학습들을 제가 이 PPT 보내드릴 거니까 사실 이 PPT 없더라도 요거 제가 이 목록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수업 디자인하는 이 배움 디자인 목록표, 일상수업 디자인 목록표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요것만 위에는 생각 공유하는 거 요것만이라도 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책 꼭 사셔가지고 거기에는 이 기술 하나당 몇 페이지씩의 내용이 정리가 돼 있어요. 수업 사례나 활동 사례 이런 것들도 정리가 돼 있으니까 보시고 항상 옆에 끼고 수업 운영을 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 지금 여기 지금 뭐 3학년이랄지 그 이하 뭐 1, 2학년도 계시던가 1, 2학년 안 계신 것 같기도 한데요. 저학년 수업을 할 때 저학년 협동학습을 어떻게 할지 저도 참 막막했었는데 번갈아 가며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모둠이 3명이나 4명이어야 되는 건 아니죠.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2명이 모둠일 수 있는 거예요. 2인 1조 팀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짝 합동학습을 시키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세분화라는 거는 아까쯤에 못하는 아이들한테 말할 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아이가 해야 될 행동을 정말 세분화 시켜가지고 절차대로 하나씩 하나씩 좀 지도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공간, 영역, 뭐 기술 이런 것들 세분화라고 한 게 뭐냐면 저학년 아이들은 나의 영역이 되게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영역 침범하는 거 못 참죠. 그러니까 아예 눈에 보이게끔 저는 이제 영역을 나눠버리는 거죠. 활동지 하나를 주더라도 선이 그어져 있는 활동지가 좋은 거고, 그 활동지를 하나의 활동지를 줄 것이 아니라면 서로 다른 활동지를 가지고 바꾸어 보거나 아니면 교환하거나 돌리거나 뭐 이런 활동으로서 협동학습을 경험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영역을 좀 나누어주는 이런 구조학습을 적용하신다면 저학년들도 점진적으로 협동 구조학습을 성공할 수 있고, 이게 됐을 때 사실 저학년 저도 2학년 한 번 해봤습니다만 2학년 2학기쯤에는 4명 모둠 활동도 가능하게끔 훈련이 되더라고요. 좀 뒤에 건 쭉 넘어가고요. 네, 거의 지금 끝을 향해 갑니다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모둠 단위보다 어떤 개인별 단위가 더 적합한 교과 영역이 뭐냐, 협동학습 할 때. 저는 이제 이런 답을 생각했을 때 기능 영역이더라고요. 기능 영역. 언어 사기능? 언어 사기능도 기능이잖아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음악, 뭐 기악이랄지 가창이랄지, 뭐 미술도 마찬가지고, 실과도 마찬가지고, 체육도 팀 과정이 아닌 어떤 기능 이런 거 할 때, 그때는 사실 개인별 단위의 어떤 기능을 좀 신장시키고 요것을 나누는 방향으로 이제 협동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잖아요. 개인이 기능 연습을 하고 모둠에서 나누고 전체에서 뽐내고 다시 그걸 개인으로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이제 구조로 수업을 디자인하신다면 뭐 기능 영역 교과에서의 어떤 협동학습을 구현하시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다음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협동학습 적용이 어려운 교과는 뭐냐? 네,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 평상시 제 스타일로 봤을 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음소거 해지 요청해야지. 다. 다 음소거 다 해지 할 수 있다. 요청해야 돼. 아, 나라면 그지? 그죠? 이제 날 알아.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 된다라는 것보다 다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라고. 아니, 안 된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한계를 짓지 말라고 말을 했겠지, 내가. 그러니까 협동학습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철학인 거죠, 철학.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내가 생각을 해버린 순간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선생님들만의 협동학습을 개척해 나가시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협동학습은 이상호 선생님의 협동학습과는 달라요. 그걸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온갖 잡다한 것들, 거꾸로 교실의 경험, PDC, 뭐 하브루타 여러 가지 경험이 집약된 저만의 협동학습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협동학습이라는 것이 어떤 기법이나 이론 이런 그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이구나 이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들만 협동학습을 좀 천천히 개발해 나가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거죠.